여러분, 일본에서 이사를 하실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. 제가 이번에 고베에서 도쿄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. 인터넷을 구글링을 하면 나오는 일괄 등록 사이트란 게 있어요. 여러 회사에 제가 문의를 해가지고 일괄로 등록을 해서 일괄로 다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일괄 사이트에 등록을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케아 가구를 이사를 할 때 꺼리는 이사센터가 많아요. 이유는 하나하나 부품을 다 조립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케아의 가구들의 특징이잖아요. 그거를 한번 다 해체를 하고 다시 원 상태로 복구를 시키려고 하면은 얘네가 그 나사나 그런 게 다 이렇게 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느슨해진대요. 그 판 이런 게. 그래서 다시 꼈을 때 흔들거릴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사짐센터가 그걸 하는 거를 되게 꺼려한대요. 그래서 그걸 해주는 회사를 고르니까 딱 두 회사가 있었어요. 첫 번째 A라는 그 업자에 연락을 했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양이나 그런 걸 다 총합을 해서 그쪽은 한 140만 원, 한국 돈으로 14만 엔이죠. 이 나왔어요. 일단은 보류를 해놨어요. 왜냐면은 오늘 오전에 그 회사랑 연락을 하고 지금 오후에 한 번 더 견적을 떼기 위해서 다른 회사랑 한시 연락을 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어요. 그 B라는 회사의 견적을 1시부터 온라인으로 했었거든요. 이 B라는 회사는 되게 큰 회사예요. 일본에서도 되게 유명한 회사고 그리고 오랫동안 일본에서 이삿짐 센터로서 운영을 한 되게 역사가 있는 회사여서 좀 안심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른 회사에서는 안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꽤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었어요. 섬세한 부분까지 다 케어를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그분이랑 거의 한 4, 50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구들 다 이런 걸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견적을 내준다고 잠시 기다려달라 그랬어요.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나서 견적서를 봤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. 얼마가 나왔냐면은 이 회사에서 내준 견적이 14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. 그런데 이 회사가 얼마를 견적으로 내놨냐면요. 322만 원을 냈어요. 제가 얼마 전에 헨다이 쪽에 있는 사람이 오사카 쪽으로 이사를 하러 왔을 때도 그분은 3인 가족이었고 게다가 짐도 물건도 저보다 훨씬 더 많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18만 엔, 한국 돈으로 18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. 제가 그 견적서를 봤거든요. 그랬는데 제가 고베에서 도쿄로 가는 그 거리, 그 짐 정도에 322만 원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있죠. 이거 눈탱이 맞을 것 같은데? 이런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이거 너무 비싸다 그랬어요, 제가. 다른 회사에 먼저 견적을 내봤을 때 제가 받은 건 한 150만 원 정도였다고.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원해서 이사를 하는 게 아니어서 그 회사에서 이사 비용을 다 대준다고 했었어요. 그런데 이사 비용을 대준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상식선을 넘은 금액이 나와서 이대로 말했어요.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나오는 이사 비용이 아닌 것 같다. 나는 이 돈을 회사에 내달라고 할 수가 없다. 그러니 30만에는 솔직히 생각하는 걸 고려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한 5분만 더 기다려달래요. 자기가 더 좋은 그런 플랜을 제안을 드릴 수 있을지 좀 알아보겠대요. 그래서 5분을 더 기다렸어요. 그래도 그 견적 나온 금액이 금액인지라 그렇게 막 되게 싸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눈탱이 맞을 뻔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원인이
그 사람이 한 5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새로운 경적서를 뽑아왔을 때 그 행동이 너무나 저는 너무 신용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? 그 불신감이 엄청났던 게 많이 기다리셨죠? 이러면서 나왔어요. 그러더니 아까 그 풀옵션 다 해가지고 180만 원 해주겠다는 거예요, 갑자기. 아니, 322만 원에서 어떻게 1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었나.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, 아니, 처음부터 그러면 혹시 그런 금액이었던 게 아닐까? 내가 뭘 잘 모르고 그냥,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으면은 저는 진짜 그 322만 원을 아주 순수하게 지불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좀 그런 기분 나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다 아까랑 똑같은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냐 라고 했더니 그 이사 가시려고 하는 날이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그만큼 가격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.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견적을 낼 때도 그날 사람이 적은 만큼 이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까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막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냐고 물었거든요.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이사를 가시는 분이 적으니까 그만큼 네 비용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다른 건 뭐 또 다른 건 없냐 더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빠지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건 없대요. 거기서부터 저는 이 사람들을 신용할 수가 없게 된 거죠. 좀 불안한 거예요. 나중에 어떻게 등쳐먹을지를 모르겠다 싶어가지고, 그럼 알겠다고. 일단은 그 18만 엔이라는 돈을 회사에서 그 이사 비용을 내준다고 해서 아마 괜찮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내가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되기도 하고,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너네 회사에서 이사를 할지 어떨지를 좀 연락을 해줘도 될까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직한 회사 이름을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어요. 제가 지금 알려드려야 되냐고. 그냥 회사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진짜로 이사를 그 당신 회사에서 한다 그럴 때 연락을 드리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연계되어 있는 회사, 자기네 회사랑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거면은 창구가 상대를 하는 사람이 바뀌니까 부서가 바뀌면 이 견적 값이 더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지금 말한 이 180만 엔 이런 거는 백지화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거기서 저는 빡쳤죠.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러면서 그거를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달라지냐고 했더니 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그러는 거야.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안 달라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 심리적인 걸 가지고 계속 얘가 장난질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화가 나니까 그냥 이직할 회사 이름을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걔 지금 검색을 해보겠대요.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회사가 그렇게 그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이삿짐 센터가 있으면은 회사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그렇다는 거는 이 회사랑 이삿짐 센터랑 계약이 돼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. 그런 연계 계약이. 한 30초 정도? 네, 연계가 안 돼 있으시네요. 이러는 거예요. 당연한 말씀. 그리고는 그러면 또 연락 주시라고 그러고 끊었거든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지금 날 얕보고 그렇게 한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. 이건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. 제가 멋모르는 외국인 여성이 고베에서 도쿄로 이사를 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을
제외했다고 하더라도 등쳐먹을 수 있을 때 등쳐먹자 이런 느낌? 그런 게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. 멋모르고 그 이삿짐 센터 여러 군데 그 문의를 안 하고 그 한 군데에서 했으면은 덤탱이시고 이 돈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?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아, 이렇게 사기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서 이사를 하실 때는 꼭 여러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정당한 시가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신 후에 회사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유명한 데니까 아니면은 자주 CF에서 나오니까 그걸로 신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알아보고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, 혹시나 일본으로 유학 오시는 분들, 그리고 처음으로 일본에서 이사를 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알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오늘 오전이랑 오후에 있었던 일을 바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어요. 또 3, 4개 정도의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견적을 내보신 다음에 평균 가격을 제대로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 서비스나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다 오목조목 따져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